네. 자,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 앞에서 했던 그 3장의 내용,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보통 한 4문제 정도, 많으면 그 이상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권리에 관한 게 4장이에요. 4장에서는 이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에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텐데,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도 한 문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도 한 문제, 한두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뭐 용의권에서 한 문제, 저당권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12문제 나오는데 그중에 습니까 3장, 4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합쳐서 보통 한 8문제 정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먼저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요. 이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 먼저 소유권에 관한 등기고요. 소유권 등기는 이제 최초 이루어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제 보존 등기가 된 이후에 권리의 주체의 변경이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죠.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봅니다. 자,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보존 등기가 됨으로써 등기 기록에 새롭게 이제 개설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존 등기가 되는 대상해 가지고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 거죠. 자, 보존 등기는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요, 최초의 원시 취득자의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죠.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단독 신청,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신청이 없이 이제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직권으로 되는 경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미등기 부동산 어쩌고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보존 등기의 문제예요. 근데 등기된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하게 되면 습니까? 이미 등기는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이 촉탁을 하는 거예요.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등기 상태니까 등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소유자가요, 등기를 신청할 리가 없겠죠. 등기 신청하면 바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돼버릴 테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이렇게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해버린 다음에 그 촉탁에 따른 이제 처분 제한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근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사 가기 위해서요, 법원에 등기해달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죠.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줬어요. 받아주게 되면요, 이제 법원이 이제 촉탁을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받아줬으니까 빨리 임차권 등기하라고 촉탁이 와요. 촉탁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주택 또 상가 건물의 미등기 상태예요. 미등기 상태니까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 촉탁에 따른 등기라고 해서 직권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촉탁. 다만 때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요, 기억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진 않는 거죠. 등기필 정보, 권리증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 앞으로 등기됐다는 사실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요, 만약에 가압류 등기를 위해서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갑 앞으로, 갑이 현재 소유자인데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갑에 대한 채권자 A가 있으면 A가 법원에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줘가지고 A 앞으로 이제 가압류 등기가 됩니다. 그럼 이 가압류 촉탁에 따른 등기라고 해서 직권으로 이제 보존 등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요, 갑하고 A하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이 A라는 사람이 패소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그렇습니까? 빨리 가압류 풀어주라고 또 촉탁을 해요. 풀어주라고 촉탁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촉탁에 따라서 가압류를 이제 말소를 합니다. 촉탁이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촉탁에서 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가압류를 말소할 때요, 직권으로 한 보존 등기까지 그러면 또 직권으로 또 말소해야 되느냐?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니까 촉탁에 따라 말소를 할 때요, 이제 직권으로 한 보존 등기까지 함께 말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그대로 두고 촉탁에 따른 가압류 등기만 말소하면 되지, 보존 등기까지, 그러니까 촉탁 등기로 해서 직권으로 한 보존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보존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것까지 굳이 말소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이 2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요, 법원의 촉탁이 왔을 때만, 미등기 부동산에서 법원의 촉탁이 왔을 때, 법원은 등기관의 상급기관이니까 법원의 촉탁이 왔을 때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주는 것이지, 법원이 아니라요, 세무서장이요, 세무서장에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가지고 압류해달라고 촉탁이 왔어요. 압류해달라고 촉탁이 왔습니다. 근데 압류 이제 등기를 해주려고 했더니요, 이게 미등기 상태예요. 미등기 상태니까 압류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압류 등기를 위해서 직권으로 그러면은 또 보존 등기라고 압류를 해주냐? 이건 안 해줘요.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부동산 압류하기위해서는 세무서장이요 보존 등기까지 함께 촉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보존 등기 해주시고 압류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함께 촉탁을 해야만은 보존 등기도 이제 해주고 압류 등기도 하는 것이지, 세무서장이 보존 등기 촉탁하지 않으면요 따로 세무서장의 뭐 압류 등기 촉탁이 왔을 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촉탁이 왔을 때만 이제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준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집합건물에 등기를 할 때, 구분건물 등기할 때 합니다. 그래서 구약상 공용부분에, 이제 구약상 공용부분 있죠. 우리가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 복도나 엘리베이터, 구조상 공용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는 전유 부분이죠. 구조적으로는 전유 부분인데 아파트 소유자들끼리요 규약에서 공용 부분으로 만든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인 경우에는요,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의 절대적 일체성을 위해서요 갑구나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이요 그냥 공용 부분이라고 적어요. 나중에 우리가 집합건물법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요 10세대가 있는 아파트가 한 동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다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분 소유 건물이 됩니다. 근데 분양하는 과정에서요, 여기에 101호가 있는데, 여기 101호. 101호는 어떻습니까? 분양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구분 소유가 가능해요. 근데 101호, 102호, 뭐 201호, 202호 있는데 이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이요, 이건 따로 분양하지 말고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해요.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구조상으로는 전유 부분으로 분양해가지고 구분 소유가 가능했지만 습니까? 규약에 의해서 습니까? 공용부로 만든 거죠. 규약상 공용부이 되는 거예요. 뭐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있으면요, 우리가 집합건물법에서요 모든 공용부분은 구조상이든 규약상이든 습니까?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용부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분이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101호는요 표제부만 두고요 갑구 일구를 두질 않아요. 표제부만 두고 습니까? 여기다가 공용부라고 적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냐 104제곱미터든 104제곱미터 이렇게 표제부에 대해서 101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다음에요 갑구 일구를 따로 두지 않아요. 원래는 갑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적으려고 했더니 이게 분리돼서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갑구 일구를 두지 않고 습니까? 그냥 표제부만 두고 공용부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201호가 쓰면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공용부분도 함께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물건을 사용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만 나가고요. 좀 귀찮아졌어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투하 자금을 이제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걸 처분을 해요. A한테 팝니다. 팔 수 있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까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면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이 이것을 줬습니까? 이제 규약을 폐지해요. 더 이상 공용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A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소유를 해요. 이 사람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A가 소유하게 됐으니까 이건 다시 전유 부분이 됐죠. 구분 소유 객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갑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갑구를 만든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다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승계 취득을 했죠. 승계 취득을 했으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은 구약상 공용부분은 갑구가 없었잖아요. 갑구 일구를 따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전유 부분이 됐으니까 이제야 갑구를 만들어서 등기를 하는 거죠. 갑구 1번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보존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이 된 거죠. 전유 부분이 됐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요.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못질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집합건물법에서 의결권 4분의 3에 의해서 습니까? 매수 청구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집합건물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요 돈 주고 쫓아내버릴 수 있는 거죠. 돈 주고 쫓아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공용부로 만들어요. 그냥 공동으로 소유하자. 한 사람이 다 지급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얼마씩 걷어가지고 습니까? 다시 공용부로 만들어요. 공용부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갑구 없애고 다시 공용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B라는 사람한테 다시 팔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전유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규약상 공용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이죠. 어차피 처음부터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규약에서 공용부로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유 부분이 됐다가 다시 공용부분이 됐다가 다시 또 전유 부분이 됐다가 전유 부분이 되면 이걸 말수를 할 것이고요. 공용 부분이 되면 어떻습니까? 갑구 일구를 없앤 다음에 다시 공용 부분이라고 쓸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인 거죠. 구조상 공용 부분 없습니까?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니까 이거는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등기부를 두질 않아요.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 없습니까? 규약만 폐지되면 얼마든지 또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등기부는 2대, 등기 기록은 2대. 다만 분리처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제부만 두고 갑구 일구를 안 뒀다가 만약 규약이 폐지가 되면은 이제 다시 전유 부분에 등기를 하게 될 때 이때 이제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요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요것도 특히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가 중요하고요. 요건 우리가 나중에 집합건물 등기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양가로 3번 오른쪽에 있는 신청인이죠. 자, 보존등기는요. 등기권리자의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그러면 보존등기도요. 소유권 보존등기죠. 그러니까 소유자만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유자 아닌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 당시에요. 신청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만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현재 소유자냐는 민법에서 정해지는 거죠. 소유자 아닌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만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른쪽에 이제 표가 있죠. 토지는 3가지가 있고 건물은 4가지가 있는데 건물의 4가지 중에 기억, 니은, 디귿은 토지하고 일치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건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토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리을이 하나 추가되는 것이니까요. 자, 보존등기 가장 대표적인 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4월 1일 날 뭐 건물을 신청했던 토지를 매립했던 간에 이때 중고검사가 떨어지면 이때 원시치를 하죠. 대장과 등기 없이 이 사람은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규 등록을 해요. 신규 등록은 60일 이내에 신규 등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규 등록하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고 소유자가 기록이 되겠죠. 그럼 준공검사 받은 사람 앞으로 이제 신규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그때 이제 등기 기록이 개설되겠죠. 그럼 이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소유자라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냥 아무 물건이나 가져. 내 앞으로 보존 등기 해주세요. 그 사람 말만 듣고 보존 등기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소유자 아닌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면 그 이후의 등기가 다 또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내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한 서류를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표제부부터 써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을 들고 온다고 했죠. 그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대장에서 내가 소유자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대장 들고 와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요. 어차피 대장을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장에서 소유권을 지금 증명해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대장에는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한 상속인이 지금 을이에요. 을. 자,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이 사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러면 등기를 할 때 보존 등기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을 이름이죠. 현재는 을이 소유자잖아요. 갑은 사망자니까 사망자 명의로는 보존 등기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 상속인이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소유자 갑 앞으로 무조건 보존 등기 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사람 앞으로는 등기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 그러니까 항상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보존 등기 신청 당시에 지금 소유자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반가로 1번인 거예요. 기억에 있는 거죠. 기억에.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요. 만약에요. 대장이 갑으로 되어 있는데요. 갑에게서 아직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 갑에게서 을 앞으로요. 이전 등록이 되어 있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자, 이거는 매매예요. 매매면 어떻습니까? 민법에서 소유자는 정해지는 거죠. 을 앞으로 아직 등기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대장은 소유권을 공시하는 장부는 아닙니다. 이전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앞이 법률행위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돼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 앞으로는 등기 안 돼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갑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요. 아직 을은 등기를 아니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죠.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갑 앞으로.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씁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갑으로부터.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자 앞으로 해야 돼요. 현재 소유자.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갑 앞으로 먼저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요. 등기관은 등기를 해줘요? 각하를 해야 돼요? 절차를 위반했잖아요. 일단 각하를 해야 되는 거죠.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요.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을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건 우리는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문제에 따라 대답을 해야 돼요. 을이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그러면 못한다고 해야 돼요. 근데 만약 을 앞으로 등기가 돼버렸어요.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어보면은 유효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모두 생략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를 요구할 수는 못하지만은 일단 을은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거죠. 등기가 되었을 때 그 등기 효력은 또 유효하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밑에 박스 밑에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요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을이 직접 보존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을에 대한 만약 상속인이 A가 있다고 해보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면 아직 상속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보존 등기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갑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을이 살아있으면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겠지만 을이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을이 사망했으면은 그때는 을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상속인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죠. 이 매수인이었으니까 사망을 했으니까 매수인의 지위가 지금 상속인에게 이전됐잖아요. 을이 사망했으면 이제 A가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명은 절대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요. 만약에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요. 탈세나 투기를 막기 위해서죠. 근데 국가가 최초에 취득한 다음에요. 국가로부터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전 등록된 사람은요. 뭐 국가가 탈세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직접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가 가능해요. 이건 모두 생략 등기를 허용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모두 생략 등기라도 상관없다. 탈세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참고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어서 갑이 사망해 버렸으면요. 을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이 그냥 사망한 것이 아니라 유중을 하고 사망했어요. 병 앞으로 유중을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그리고 갑이 사망했을 때요. 소유자가 상속인이냐 유중을 받은 사람이냐. 이제 소유자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유중은요. 포괄 유중을 했느냐 특정 유중을 했느냐에 따라서 소유자가 틀려져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요. 포괄 유중은요.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변동이죠. 그럼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포괄 유중을 했을 때는요. 갑이 사망하면은 을이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등기 없이. 그러니까 병이 소유자니까 누가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현재 소유자가 병이니까 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상속인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갑이 사망하면요. 이 사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현재 소유자는 병이죠. 근데 만약에 특정 유중을 했다고 해보죠. 그럼 특정 유중은 우리 민법에 썼습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현재는 누가 소유자겠어요? 상속인이 소유자죠. 갑은 사망했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상속인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 등기는요. 우리 민법에서 결정을 하는 그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를 보면 되는 거죠. 그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의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요. 이거 간단하죠. 누가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요. 포괄 유중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특정 유중을 받은 사람은요. 직접 보존 등기를 못해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현재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대장 가지고 이제 보존 등기 하는 경우가 하나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요. 만약 여기가요. 갑 앞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갑이 대장 들고 와서 보존 등기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 텐데 원시 취득을 하는 사람은 갑이었어요. 근데 대장에는 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갑이 소유자라고 했죠? 그럼 대장에 지금 잘못 기록되는 거예요. 잘못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을 앞으로 만약에 보존 등기가 돼버리면 이건 무효죠. 무효잖아요. 근데 등기관이 이걸 가져와 가지고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하기 때문에 습니까? 을 앞으로 보존 등기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건 무효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모든 등기가 다 무효가 될 것이고요. 그럼 갑이익을 처분하려면요. 갑 앞으로 다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중복 보존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먼저 말소한 다음에 다시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절차가 복잡하니까요. 애초에 빨리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장만 들고 와서는 할 수가 없죠. 대장에는 을이 소유자로 나오니까 자기가 소유자라는 증명하는 서류를 또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은요. 일단 보존 등기할 때는 대장은 무조건 가져와야 돼요. 표제부를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대장만 가져와서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요. 대장하고 또 하나. 대장에는 을로 돼 있지만은 진정한 소유자는 나라는요. 판결서를 들고 와야 돼요.
그러면 증명이 되죠. D장에는 을로 돼 있지만은 진정한 소유자는 나다.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쓰니까 소유권이 을이 아니라 나라는 판결서를 가져오면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증명하는, 갑이 소유자는 증명하는 판결서나 조서를 들고 오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D장을 가지고 와서 D장에는 을로 돼 있지만 갑이 소유자는 판결서를 가져왔으니까 갑이 소유자는 게 증명이 됐죠. 그렇습니까? 갑 앞으로 보존도 해주겠죠. 이것이 이제 반가로 두 번째죠. 니은에 해당하는 판결에서 소유권을, 그러니까 D장에서는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하게 되면요, 그 사람도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판결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등기 절차를 협조하는 이행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죠.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등기 절차에 협조를 명하는 이행 판결을 가져야 되는데 보존 등기는 어차피 단독 신청이잖아요. 상대방의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판결은요, 내가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지 을이 그 보존 등기 절차에 협조할 필요는 없잖아요. 갑이 단독 소유니까, 어차피 단독 신청이니까. 그래서 이때 판결은요, 이행 판결일 필요도 없고요, 아무 판결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단독 신청하기 때문에요, 내가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는 판결이면 어떤 판결문을 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이 나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지만요, 상대방이 문제가 돼요. 자, 갑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을을 상대로. 그래서 이 상대방은 을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 만약에 사망했으면 그 상속인, 만약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으면요, 그 사람을 상대로. 그러니까 D장에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옆집 아저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에 해당하는 사람, 즉 D장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요, 공란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은 이런 사람을 찾아봤더니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존재하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있는데 이게 희미해가지고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D장을 보고 D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요,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느냐. 이때는 D장이 지금 잘못 작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D장 작성권자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요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누군지 확정할 수 없으면 결국 D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D장 작성권자는요, 우리가 지적공부의 최종적인 작성권자는 국가예요. 지금 국가사무라고 그랬죠? 지적공부는 국가사무예요. 그래서 만약 토지 같은 경우는 지적공부의 최종적인 작성권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은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예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지적공부의 작성권자인 국가를, 건축물 대장은 이거 국가사무고, 이건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끔씩 상대방을 틀리게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내용이요, 3번, 4번, 5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그래서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것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를 가기 전에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정할 수 없으면 결국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에서요. 그래서 D장이 자기 명의로 등록이 안 돼 있을 때는 결국 판결에서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갑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갑이 이제 보존 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요, 수용이 돼 버렸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기업자가 되겠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법률이 규정해서. 그럼 현재 소유자는 기업자가 소유자죠. 그 기업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죠. 현재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죠.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게 되면요, 소유자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기업자 명의로.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을 하게 되면 직접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용이 이루어지면요,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다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라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다 보면 절차가 2번, 3번이 막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실체관계 일치시키기 위해서요. 이때는 이걸 굳이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요. 그냥 이전 등기를 합니다. 한 번에 이전 등기를 하면서 씁니까? 갑에 의해서 설정됐던 그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을 전부 다 말소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보존 등기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바로 보존 등기를 하지만은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굳이 다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이게 세 번째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요.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건물.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만약 건물이에요. 건축물 대장이 있겠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도요. 건축물 대장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돼요. 건축물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이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주택건설 사업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아직 건축물 대장이요. 중공검사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는 시장구수구청장이라고 했죠.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안 만들어졌을 경우에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내일 모레 계속 오는데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자꾸 짜증내니까요. 시장구수구청장,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가 아직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하나 써줍니다.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써줘요.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가 작성한 확인서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의 확인서를 가져오면요. 이 확인서에 의해서 소유권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때는 확인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은요. 이게 네 번째죠. 이거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의 확인서에서 보존 등기를 하기 때문에 건물만 해당되고 토지는 해당 사항이 없죠. 토지에서. 그래서 보존 등기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요. 그러니까 미등기 나오면 보존 등기의 문제고 보존 등기의 문제가 나오면 이게 토지냐 건물이냐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네 번째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 네 번째는 건물만 해당된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넘기시면 양가로 4번 해가지고요. 보존 등기의 특징인데 이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등기 원인을 적죠. 그다음 매매한 날짜, 등기 연월일 적는데 보존 등기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갑의 신청에서 이루어지건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건 상관없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지가요. 10년 전에 신축을 했어요. 근데 아직 보존 등기 신청 안 했어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보존 등기 없이도 계속 소유하고 있다고 씁니까?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하고 싶어요.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합니다. 그럼 10년 있다 보존 등기 신청할 때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갑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일 뿐인 거죠. 보존 등기가 됐을 때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니죠. 이 등기 없이도 갑은 소유자였어요. 이 소유자 앞으로요. 등기 소유권을 그냥 보존하는 등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등기 원인이라는 게 없죠.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원이나 연월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든 직권이든 어떠한 이유로 보존 등기도요. 등기원인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등기원인이 없으니까 등기원인 연월일을 그러니까 보존 등기 자체는 등기원인 연월일이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으니까 신청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죠. 이게 신청 정보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죠. 기록하지 않는다. 자, 보존 등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는데 그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관련돼서 양가를 1번 거민 계약서는요.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거민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양가를 2번에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은요. 자, 우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거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고 필증 가져가는데 거래 부동산이 2개 아니면 하나라고 하더라도 매도인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매매 목록 가져간다고 했죠. 이건 우리가 앞에 셌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보존 등기가 된 이후에 이제 권리 주체의 변경이 생기면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132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매매를 제외한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이제 이전 등기 절차를 상속 등기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뭘 또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전 등기하고 나머지 내용 모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